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합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폈습니다. 불효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전면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약 5,46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도민의 안전 등 지금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민생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는 것.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재정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과다하게 의존적인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3천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세입 감소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6년 본예산에 대폭 누락했던 필수 민생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업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는 원칙 아래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성, 일회성 사업, 유사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사업의 규모나 시기 조정을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자체적인 절감 노력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 운영 경비를 감액하고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한편 불효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도 중단하는 등 내부의 지출부터 줄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도 재정 위기 상황에 함께 극복하기 위해 도의원 및 사무처 국외업이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며 세출 구조 조정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당장 중단될 수 있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일부 주요 사업은 연간 소요액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되어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노인 돌봄과 학교 급식, 결식아동 지원, 청년 지원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 사업이 끊김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 중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과 도민의 안전 관련 2,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급여에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3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 의료 사업을 위해 총 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223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60억 원,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 30억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에 389억 원, 국가 예방 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 사업도 반영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에 총 2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연내 준공이 예정되어 있거나 토지 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북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 양성도로 확포장 공사에 41억 원, 화성 우정 향남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여 도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사성, 일회성 사업과 불효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필요한 이유가 있는 사업들이었지만 지금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는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현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안 심의 절차를 충실히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그 지사님의 국위 공약은 물론해서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국위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금액이 좀 큰 거 위주로 그 열거를 했기 때문에 거긴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액을 안 한 것조차도 그걸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사실 여기 청년 기본소득은 사실 살리시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은 그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중소기업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청년 기본소득은 살리시고 이 사업은 그 삭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좋은 질문 주셨고요. 여기 해당 국장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현금 보편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도의 복지 제도가 대부분 다 이제 산모, 임산부 또 이제 영유아 그리고 노인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마지막 보루로서 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별 사업이긴 한데 그게 이제 국가 사업이나 시군 사업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두 분. 전혀 못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숫자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좀 추경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는 분야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감액한 사업이 한 1,300건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규모 감액 사업. 네, 주로 이제 SOC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 건설 사업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준공이 뭐 좀 연기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좀 SOC 사업들이 좀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집행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한 236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크게 감액이 된 부분이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규모로는 나중에 상세한 거는 저희 또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방향 어떻게 정해졌는지 좀 여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농민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서 연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기본소득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기로 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기회소득이 되겠는데,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장애인 기회소득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28년까지 집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에 좀 평가를 해보고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나 체육 활동들이 이 현금성 지원과 이 상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접고 다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찾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약 200만 명이 넘게 그 앱에 가입하실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지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행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도민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인센티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좀 찾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 이제 내년도 세입을 좀 전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본 예산에도 이제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도 이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또 하나는 그 지금 이렇게 불효불급한 이제 사업들 다 삭감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역 화폐에 관한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지역 화폐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화폐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ESG 관련 활동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줄었습니다. 1,300건이 넘는 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민생이나 저소득층의 그런 지원들, 그다음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을 남겨두고는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좋은 말씀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지금 5년째 그 세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은 정체되어 있고 세출은 인구 증가와 복지비 상승 등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대 없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정 간부 모두 이 좀 세입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세입과 세출 두 가지 트랙에서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K부동산 뉴스 김경민 기자인데요. 예. 네. 그 뭐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계획이 있다 없다 자체를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요번에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한 7,700억 정도 감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집행이 된 상태고 뭐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진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규모가 이번 정도 5,500억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뭐 다른 법정 전출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올해 결산분만 지급을 하고 올해 지급 못한 거는 차후년도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경비를 좀 못 담았습니다. 또 추경을 해야 되나요? 추경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네. 네, 지난번 8월 5일 날 지사님께서 비상재정 상황 선언을 하신 이후에 정부에서도 좀 나름대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 TF가 그 경제부지사 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